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다 보니 우리에게 증시도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거래일에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연말을 향해 갈수록 랠리의 흐름이 무르익고 있죠. 이제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보면 사실은 내년도 시장에 대한 베팅이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텐데요. 냉철히 보겠습니다. 볼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와 함께 내년도 전략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 가지고 계시다면 왜 내 종목만 시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할까? 고민이 되시다면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활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머니왕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셋이 맞췄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두 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화면 보니까 저는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공허해지네요. 아니에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앵커님이 정말 잘 어울리시죠? 생각보다 이제 고퀄이더라고요. 이게 역시 얼굴이 작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형님하고 저는 이제 얼굴이 크죠? 아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실은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이거 강요 아니라고 이게 딱 슬며시 주셨는데 좋더라고요. 이쁘죠? 이제 와서 수습하기 좀 늦지 않았어요? 이대로 하고 가죠? 네, 오늘은 좀 열심히 잘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토요일 시장도 맞아요. 토요일도 그렇고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농담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이제 다음 주에 필요할지. 다음 주는 3거래일만 있죠. 그렇죠. 다음 주는 사실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그리고 26일 날 권리락이 떨어지는 그런 배당락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화요일 날에 대한 지수에 대한 압박은 일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 배당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을 하시고 2024년에 대한 성장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2023년 머니왕 2부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이제 내년에 대해서 2024년 어떤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도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제는 비중을 40%까지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두 번의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좀 차별화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선별과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한 흐름,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CXL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느냐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HBM에서 시작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이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소켓과 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사실 소켓 부분과 핀 부분에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 갤럭시 S24와 갤럭시 북4에 대한 것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고 이제 갤럭시 버즈에도 탑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에 대한 한마디로 NPU, MCU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이후에 다시 CXL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CXL은 바로 HBM과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 고용량의 반도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내년은 2024년은 상반기에 HBM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성장에 대한 원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주 모멘텀 아니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이제는 수주 모멘텀 한마디로 밸류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ASIC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경쟁력을 경쟁률 한마디로 선의 경쟁을 상당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확대가 기존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1년에 메모리 시장은 2배 정도씩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배씩 상승한다라고 하는 무어의 법칙의 종말론을 제시를 하면서 거의 2배씩이 아니라 지수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단 올해 초반과 지금 시장에 대한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것은 메모리에 대한 탑재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관련주는 약간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는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와 가온 칩스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일 날 오전 작전 타임에서 26,000원, 27,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인데 이 종목은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CXL 관련된 IP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더욱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온 칩스는 이 영업일 연속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의도 승부사에서 가온 칩스에 대한 것을 추천드리고 어저께 5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5% 올랐다가 7% 정도에 대한 상승을 반납을 한 것은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온 칩스가 이 ASIC라고 하는 자체 인공지능 칩셋에 대한 설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한 확대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나 가온 칩스 등등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지 않은 그런 섹터인데 제약바이오 비중 10%에 대한 비중을 담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글로벌 행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7일부터 개최가 되죠. 자, 참여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고 임상에 대한 니즈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그 발표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AI 의료에 대한 것이 없었을 때는 치료 관점에서 이쪽 헬스케어 부분들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단과 모니터링 형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 흐름과 AI 의료 쪽에서도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는 종목은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 알테오젠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수익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동생격이라고 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 산업 비중 20%에 대한 비중을 담고 내년 2024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플 비전 프로가 2월 달에 발표가 될 것이고 삼성의 XR 한마디로 갤럭시 글라스에 대한 것이 개발에 대한 것이 박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LED 시장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제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이 그 부서 자체를 약간 쪼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에 대한 거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삼성전자, 애플 이런 회사들이 그 동안에 노트북, PC, 핸드폰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을 극대화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신사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온디바이스 AI까지 탑재가 되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 상당히 강력하고 멋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서는 라운텍이라고 하는 종목과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라운텍에 대한 것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1월 달에 한 6,000원 정도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000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인데 이제부터 내년 더욱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000원에 대한 안착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칭이 이제 반도형이시잖아요. 네. 반도 동생도 오늘은 발굴해 오셨습니다. 그 동생이 디스플레이. 네. 예, 이것도 이제 형님의 수익률을 잘 따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종목까지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머리숱이 많다 해서 다모 나인원 위원님 네. 여쭈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네. 강세 흐름이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시장은 분명 지수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영향가를 보게 된다면 사실 지수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어떤 시장 반등이면 분명했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시장이 산타 랠리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찌 본다라면은 너무 소외될 수도 있는 시장 또는 급작스러운 상승과 급락에 따른 대응을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양 시장이 그리고 주요 섹터, 주도 섹터가 좀 발생을 하면서 정말 우상향시켜줄 수 있는 어찌 본다면 미국과 함께 이제 커플링까지도 같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출연부터 지금 현재 시장까지 거의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로봇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로 어찌 본다면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었고 그 우상향 추세가 사실상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사실상 주도 섹터로서 또는 주도 테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내가 여기서 왕이다. 나 혼자 주도주다 식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좀 낙수 효과도 기대했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 관련 주들이 동반 상승을 좀 기대했으나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어찌 보면 상당히 지겹거나 피로도가 많이 커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흡사 에코프로비엠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줬을 때와 상당히 좀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앞서 머니투데이 채널에서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 원을 넘어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자리가 고점이 될지 저점을 될지 알 수가 없는 자리다라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이 로봇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는 기존에 흑자였던 기업이 기존에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고 기존에 R&D 비용만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적자 상태를 유지했던 기업이 이제 서서히 적자 폭을 줄이거나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테슬라가 발전 속도가
이제 개발 시작한 지 약 한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손가락 관절이 계란 껍질을 못 갈 수준이지 계란을 정말 집었다 놨다가 예, 그리고 이제 보행 속도도 여타 그 로봇 대비했을 때 월등히 빠르죠. 춤도 추고. 예, 그래. 춤도 추는데 이족 보행인데 이족 보행이 그 웬만한 어르신들 이제 산보하는 속도 예, 그 정도인데 이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스트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제 사족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슨 뭐라고 하죠? 군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보. 예,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나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밝힌 대로라면은 테슬라 차량을 생산할 때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맡길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스마트 팩토리로 좀 퍼져나가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사실상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사실상 뭐 서비스 로봇이든 협동 로봇이든 이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긴 한데 사실상 사람과 로봇이 비율 자체가 1대1로 되면서 사람이 로봇을 조정하거나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수요가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지금 현재 물류라든지 협동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또는 군사용 로봇까지도 다방면으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지만 마땅한 대체해볼 만한 어떤 주요 섹터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은 꼭 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 LIG 넥스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쨌든 간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본인들이 밝혔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소위 이제 주가 관리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산계에 어떤 식으로 진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라든지 보다 구체적인 공시가 좀 나오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어제 LIG 넥슨을 보면서 살짝 설렜습니다. 공시가 딱 뜨자마자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것인가 했는데 8천억 정도의 이제 방산 물품 공급 계약이어가지고 살짝 실망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말았는데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시장에서 여차하면 큰 자금이 몰리는 섹터이니까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를 유지하면서 비중은 기존과 동일하게 25%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1월 효과.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통 연초에는 좋습니다. 하루가 좋든 일주일이 좋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해를 결정짓는 이제 시장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즉 소위 말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또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양극재 또는 배터리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에 합당한 부합할 수 있는 제조사가 어디가 있을까? 또 수혜를 어디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작년서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준비하고 있는 국내 양극재 회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CATL사의 LFP 배터리를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조금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차량값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적정선에서 팔아야지 마진이 남는데 테슬라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LFP 양극재에 대한 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중은 대략적으로 15% 또는 20% 내외로 유지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거 좋겠고요. 이제 앞서 이제 반도형 또 어드바이저님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좀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내년 2분기, 3분기 이후로 대중성을 좀 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쓰는데 DDR5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메인보드라든지 뭐 CPU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스펙대로의 그 속도를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소켓이 4개가 있어도 2개밖에 못 꽂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지나면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될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풍문에는 이제 지나간 풍문이니까 이제 와서 밝히겠지만 해외에 수출한 DDR5 또는 4 메모리를 다 반품처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내수시에 다 풀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수율이 안 나오는 제품들 너무나 깔려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온 메모리 반도체가 아예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가 하이닉스 대비 한 3만 원, 5만 원 정도가 더 쌉니다. 실제로. 정가가 얼마인데요? 삼성전자 DDR5 32기가가 뭐 10만 원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14만 원.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네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튜닝 업체에서도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사이에 메모리를 가져다가 튜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가로 판매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소위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사용한 뭐 NVMe, 뭐 SSD,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용량화 되고 있어요. 이게 고용량이라는 게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급으로 이제 1테라에서 2테라가 보편되고 있고 거기서 4테라바이트.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수요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작고 고용량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수명 자체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1년, 2년이고 거의 매일같이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일반 가정이라든지 사무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뭐 HBM이라든지 뭐 CXL은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비중은 20% 내외를 좀 잡아가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SK하이닉스 아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제가 기억하기로 13만 5천 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장도 좋고 하이닉스도 매우 좋을 것이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종가 또는 시가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시장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의 각각의 시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 고점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표 삼아서 반도체 섹터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이 프로그래밍이었고 네, 전산이었습니다. 네. 전산 쪽 네. 어쩐지 예. 네. 그런 쪽에 설명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잘 들어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또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비전 전략 모두 받아봤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고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세요.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먼저 접수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6,900원에 비중 4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종가가 15,510원.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 참 요즘 이 원전 테마주의 움직임이 막 재미가 없어요.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횡보 국면이 좀 지루하게 오래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어떻게 원전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제 중소형 특히 소형 종목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다. 가격 자체가 16,900원 정도 수준이면 8월 달 중하순이나 아니면은 9월 말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12월 11일자에 대한 수주 잔고 기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18조 9천억 정도? 9,900억 정도? 거의 한 19조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17조 5천억 정도 수준에서 거의 19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주 부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잘 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0월 달부터 눌려서 11월 달, 12월 달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11월, 12월에는 패시브적인 자금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면서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0월 달에는 로봇이라든지 뭐 LS 머티라든지 이런 약간 패시브가 나은 괴물들 쪽으로 수급이 완전 쏠리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실망 매물로 전환이 됐던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에 대한 상반기 원전 시장에 대한 재공략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16,000원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다면 이후에 상반기 안으로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눌림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15,000원이 깨지는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그 비중이 40% 정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진행을 하셔서 15,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에 대한 차익 실현 전략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매수 평단가 낮춰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TV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75,400원에 비중은 35%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수익권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가 변동성이 최근 있죠. 네. 우리나라 트위치 철수하면서 네. 그 빈자리 누가 채울 것인가? 이게 주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가 채우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요? 네, 일단 유튜브 외에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프리카 TV를 대체할 수 있는 물론 이 방송에서 좀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좀 애매모호한 그런 방송 플랫폼도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소위 이제 19금. 예,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정말 잘 많아져. 아실 것 같은데. 그쵸? 정말 모릅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랑 무관하지 않나요? 네, 아니요. 이건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정말 순백에 정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 옆에서 웃음을 멈추지질 못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꾹꾹 참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유튜브란 플랫폼이 계속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신이 다른 데로 팔리고 있는데, 자, 그 유튜브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라이브 송출을 할 때 유튜브랑 같이 송출하면은 그 계정 자체를 영구정지 시켜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개방성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유튜브 플랫폼이 커져버리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을 걸고 있지만 어느 정도 허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아프리카 대형 그 BJ라고 하죠.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로 갔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이제 막내 사용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운영 비용에 있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로 가든지 또는 아프리카 TV와 유사한 어떤 방송 플랫폼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지금 현재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하지만 별 해괴망측한 컨텐츠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괴망측하다는 건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겠고 정말 수백억의 매출을 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예, 그 소위 말하는 별풍선. 네, 별풍선 쏘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워낙에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사실 아프리카 TV가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이죠. 네, 총선 시즌을 앞두고 아프리카 TV가 과연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총선 때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선거 활용에 대해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실제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유튜브가 사실상 거의 독점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어떤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은 거의 유튜브가 다 가져가고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에서도 거의 다 유튜브 쪽 스트리밍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단시간 내에 9만 원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왜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상 유튜브 쪽에 플랫폼이 몰리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뭐 총선과 관련된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방으로는 앞서 양봉 뽑아주고 좀 밀리긴 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아주 좋습니다. 7만 5천 원대 이 가격을 못 지키면은 일단 손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손실을 보고 계신 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편안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양유미님께서 나인원 어드 머리띠 잘 어울리십니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어울리세요. 아니 반응이 네? 굉장히 좋으시니까 아, 제가 그래요? 자꾸 이제 놀리게 되는데 네, 양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퓨런티어 분이 주셨고요. 31,55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가격대가 잘 유지가 되는 종목이네요. 자율주행 테마 안에 속한 종목이죠. 그렇죠. 퓨런티어를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이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단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퓨런티어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퓨런티어에 대한 흐름 자체가 8월 달에 있었던 저점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9월 달에 있었던 고점에서 이제 좀 그 선을 좀 그어 보면은 이제 이 주식 가격에 대한 것이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 정도에 또 한 번 테슬라에 대한 완전 자율 FSD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퓨런티어에 대한 성장 동력은 테슬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익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들에 대한 수급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고 퓨런티어는 요 근래 들어와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7월 달부터 8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그리고 12월에서도 35,000원에 대한 벽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내년 2024년은 AI에 대한 발달과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통해서 이쪽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국내 시장에 대한 우수한 기업인 퓨런티어는 목표 가격을 4만 원 정도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에 대한 것은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면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위에 상단은 그래도 4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 오늘도 승리님께서 김도영 위원님 빨강 사슴뿔 정말 잘 물결물결. 잘 물결물결 뒤에 뭐가 생략됐는데 끝까지 안 해주셨네요. 네,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아진 엑스텍 문의 주셨고요. 1,64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약 손실인데 뭐 네. 손실을 아직 뭐 크지는 않고 네.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로봇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두 가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이유도 없이 그냥 섹터가 좋아서 또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돼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것들은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만 반짝 상승하고 다음날 또는 이튿날 갑자기 시세가 딱 꺾여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자, 아진엑스텍이 딱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즉 뉴스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하는 종목이지 이것이 로봇 테마
또는 어떤 섹터라든지 시장 상승에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수주 또는 어떤 그런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등했을 시에 혹시 다음 날도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거래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다음 날 그래도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세가 변동성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다가 손절 못하고 보유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많이 올랐다가 뭐 차트상 어떤 중심 가격, 지지 가격, 저항 가격 지켜주면 또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멘텀이 없는 구간 내에서는 굳이 보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멘텀이 있을 때만 그나마 내가 개입하고 트레이딩하고 보유하고 이게 되는 거지 모멘텀이 없는 구간 내에서 지금 현재 뭐 뉴스만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려다가 아예 포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타 기업들이 로봇 제품에 대해서 워낙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경쟁한다고 하는데 LG전자가 로봇은 더 잘 만들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상 막내 아들로 들여 나와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진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올해 말이라고 할지 다음 주인데 뭐 내년 초 아니면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상품도 내놓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때그때 뉴스 나올 때만 좀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뭐 1000대, 뭐 많아봤자 10,000대. 왜? 로봇 한 대가 지금 현재 그 협동 로봇,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정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실제 여러분 네이버 쇼핑몰 검색해 보시면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실제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뉴스 나올 때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자. 이거를 뭐 기술적 분석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방으로 보면 직전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0,000원이라든지 또는 9,950원 이 정도 가격 못 지켜주면은 일단 재료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고 하니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당 2천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검색을 하면 정말 그 청소용 로봇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사람 팔 같이 생긴 로봇이라든지 치킨 튀겨주거나 뭐 하는 그런 로봇이 로봇이요? 한 2천에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비싸다고 보면 비쌀 수도 있고 네. 안 비싸다고 생각하면 또 안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을 만약에 네. 200만 원씩 나간다고 치면 10달,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면 뭐 그렇게 계산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로봇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이런 그 제품 가격도 떨어지면서 수요도 네. 같이 늘어나겠죠.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먹거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지넥스텍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 AS 이어갈 텐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8월에 주셨던 휴재, 여러분 8월부터 차트 보시면 조금 더 데이터 주시겠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 곡선이더라고요. 네. 흐름 좋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40%에 육박합니다. 어떡할까요? 휴젤 하면은 필러가 생각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필러 쪽에서는 최강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나왔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자사주 소각, 546억 정도를 소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각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이 전에 대한 흐름이 그동안에 눌림을 보였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휴젤이라고 하는 것을 필러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그 안에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종목도 다시 동반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친구처럼 이제 그 연인처럼 이렇게 보는 종목을 두 글자짜리가 휴젤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금방 찾아서 찾으실 수가 있으시니 아니면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과 또 땡올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비올? 네.
계속해 주세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INX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KINX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부터 해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난 종목이기도 하고 최고가 11만 6천 원 정도를 찍고 나서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추천드린 이후부터 이제 9만 원 그리고 바로 레벨업이 된 이후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돌파. 근데 이 장대 양봉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자리였어요.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게 상쇄를 시킨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 반등에 대한 것을 보여줄 것인데 KINX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국내에서는 2등 정도에 대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B2B, C2C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과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이제 풀가동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적인 개선. 여기서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거는 잠시 후 무료 공개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비율 괜히 공개했네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KINX와 관련된 정확한 포인트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우리 나인원 어드바이저께서 주신 종목들 네. 들여다볼 텐데요. 랩지노믹스. 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이오 흐름이 좀 좋기는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뉴스를 기대를 했어요. 일단 해외 수출에 대한 뉴스를 좀 기대를 했는데 뉴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제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바닥주라는 말을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충분히 조정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막 바닥권 내에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뭐 신약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진단 키트 그것이 이제 소위 뭐 감기 코로나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불치병에 대해서 뭐 암에 대해서까지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뉴스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고 또 종목이고 또 냄새 풍기고 있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어떤 손절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700~800원대인데 뭐 그 정도 가격대를 완연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끌고 가셔도 되고 추가적인 AS는 제가 뭐 다음 시간 또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테마주 움직일 때 네. 급등을 하잖아요. 너무 늦게 따라잡으면 또 그러면 또 손실을 볼 수 힘들죠. 있기 때문에 길목 지키는 전략 측면에서 랩지노믹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저희 두산 로보틱스로 큰 수익을 네. 안겨가고 있습니다. 145%의 수익률 달성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실제로도 이 방송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돈을 번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긴 예.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잊지 못할 종목이긴 한데 자, 일단 10만 원 돌파를 했죠. 여기선 저도 모른다라는 게 여기가 저점일지 고점일지 모른다. 다만 11만 원을 지켜주면은 그래도 좀 버텨보자, 이빨 꽉 깨물고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약간 투매성 물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수 신용 CFD 물량이 일단 뭐 연휴 기간도 있고 반대 매매라든지 증거금 부족에 따른 투매성 물량이 좀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11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양호한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 관리 또 관심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몰라요. 어떤 구간에 네.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신의 영역인데 그때그때 하루하루 수급이나 그 추세를 따져가면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 공개할 텐데요. 역시나 반도 형님 반도체 준비를 하셨네요. 네,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종목명 말씀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명 FN S테크. 자, 이제 2024년을 준비할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점유율 100%를 뺏어먹기 작전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층수가 8단계입니다. 8층으로 쌓고 있는데 이제 12단과 16단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높이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CMP 패드라고 하는 점이고, 이 CMP 패드는 글로벌적으로 드폰사가 전 세계 점유율 95%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슈퍼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국내 기업 안에서는 FNS테크와 SKC 딱 두 개의 회사만이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SKC는 SK 하이닉스 쪽, 그리고 FNS테크는 삼성전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에 대한 성장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가히 10배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바로 뒤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번 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승부사 종목이네요. 예,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엑스페릭스. 오, 이거 신규 상장주예요? 처음 듣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아니고요.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이죠. 네.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바이오매트릭스와 관련된 일단 인증 보안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매트릭스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동공이라든지 지문 인식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동사무소 가시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뭐 확인할 때, 신분 인증할 때 엄지손가락 대가지고 지문 인식하시죠? 그러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이름을 거론해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해주세요. 네, 뭐 한동훈 씨가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을 거의 초고속으로 2시간 만에 이제 사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의 뭔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민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신분 인증과 관련된 기술로서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바닥권 내의 정치 테마주로서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변동성이 참 큰 종목입니다. 일단은 6,150원 정도 지지 가격대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해당 가격권 내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고,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늘 그러하지만 강한 급등세가 나타날 때 되도록이면 차익 실현과 재매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그 외에 추가적인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는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정책 테마와 인맥 테마가 있는데 맞습니다. 정책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왜 이게 처음 듣나 했더니 상호 변경이 있었네요. 전사명이 슈프리마 아이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반도형이 꽃길을 열어드립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네,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 많고, 맞아요. 이제 내년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집중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잘하는 형이 반도체로 이제 수익에 대한 꽃길을 확실하게 2024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나인원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제목은 홀인원. 네.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그냥 창의적이질 못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실 돈 하면은 얼마 벌고 싶습니까 하면 보통 한 10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다들 얼마나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결산을 내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10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계좌를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무료 네. 공개 방송에서 수익 난 것도 손실 난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같이 참고해 보시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두 분의 사진 멋있게 나와 있네요. 예, 빨간 버튼 클릭하고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다양한 내용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꼭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 다음 주는 휴일이라서 토요일 머니왕 2부는 쉬어가는데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